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오늘부터 엄마대학은 행복 그리고 마음 다루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자녀의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야겠구나 라는 걸 깨달음을 얻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만나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먼저 저는 행복을 한 몇 가지, 행복에 대해서 저 한 4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행복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즉 행복은 타고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나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야? 뭐 선물을 받았을 때, 아이의 좋은 성적을 봤을 때, 행복한 풍경을 봤을 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쭉 공부해 본 결과에 의하면, 행복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변에 많은 행복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즐겨라가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꺼집어내서 잘 쓰라는 말씀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을 한번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 즐겁게 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한 부산 근처쯤 온 것 같아요. 밑에는 날씨가 흐렸는지 구름이 엄청 두껍게 막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역시 태양이 빛나고 있죠. 그래서 그 흐르는 구름 위에 비행기가 뚝 있다가 이제 한 켜 내려가요. 그러면 파란 하늘에 구름이 하나 껴있고 제 밑에는 또 구름이 파도처럼 밀고, 그러면서 구름으로 점점점 이렇게 비행기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한참 구름 몇 켜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옆에 있는 비행기 날개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제가 크게 2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두꺼워도 저 위에 태양은 빛나고 있다. 나는 알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 저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어. 둘째, 이렇게 구름이 꽉 껴서 내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 나는 이 2가지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하늘에 태양이 있고 나는 이 눈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진 않지만 내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 삶이 그러해서 나는 정말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해공항에 내려오니까 비가 엄청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보면서 그랬죠. 그래도 저 위에는 태양은 빛나고 그리고 저 두꺼운 구름 속에서도 제 갈 길로 찾아서 왔어. 나는 내 삶을 그렇게 가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듯이 행복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는 방법이 그냥 그런가?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이 정말 그 안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느껴지고 늘 그 행복이 매사에 다 스며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같이 해봐요. 2번째는 뭐냐면 행복은 나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헌법 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할 수 있다. 적절한 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헐리우드 여배우의 그 인터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 배우가 이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잘 살다가 남편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에 많은 이제 하객들이 왔어요. 그럴 때 이 헐리우드의 이 여배우가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 이제 혼자 됐어요.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뭐 달리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이제부터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와 같이 행복하실 분은 네, 연락 주세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 슬픈 와중에도 또 다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복은 외부에서 이렇게 오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주는,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행복하는 게 아니고 행복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예요. 행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행복을 이렇게 침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요구를 할 때는 NO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은 Here and Now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행복은 이미 말이 아니라 일종의 외침이자 액션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행복은 말이 아니고 일종의 외침이다, 그리고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행복은 그때는 어떤 거였어가 아니고 바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벌어지는 거. 아까 행복했어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김정은 교수님의 언젠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감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 정말 너무 좋다. 우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행복의 순간인 거죠. 즉 비트겐슈타인도 행복은 외침이라고 그랬어요. 하는 외침인 거죠. 그래서 그 외침은 아까 외침도 아니고 이따가 할 외침도 아니에요. Here and now.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행사하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과거로 두거나 미래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행복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는 감탄과 함께 그것이 곧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행복은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냥 말장난 같고 정말 희생을 해서라도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행복이란 건 뭐예요? 각자 개인의 느낌이에요. 각자 개인이 해석하는 것들입니다.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만. 옆에서 행복하지 아무리 물어보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행복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 거고 나의 행복은 나의 것이에요. 즉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만이 그 느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희생을 해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행복은 결국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 행복은 나만이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행복을 추구했던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어디서 이제 읽은 글인데요. 한 할머니가 이제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곳을 가봤는데, 할머니가 이제 화장실에 가면 돌이 2개가 있고, 이렇게 새끼줄이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죠. 그런 화장실 보기가 힘든데, 저도 아무튼 심심산골에 여행을 갔다가 그런 화장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장날에 읍내를 갔다가, 화장실이 울 안에 있는 거를 본 거예요. 큰 이렇게 고무통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 화장실을 만든 거를 본 거죠. 그래서 할머니 꿈이 생겼어요. 나는 저 화장실을 갖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콩 팔고 팥 팔고 해가지고 큰 통을 만들어서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즐거웠죠. 즐겁다가 어느 날 또 이제 아들네를 따라서 도시를 간 거예요. 도시를 가봤더니만 화장실이 이번에는 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데 누르면 물까지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꿈을 또 꿨어요. 내는 저런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제 콩 팔고 이제 팥 팔고 해서 그 화장실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너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이제 행복하신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이제 누르면 물도 나가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화장실을 갔는데 이번에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휴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데라는 게 있는 거죠. 할머니가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나. 다시 나는 또 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열심히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할머니는 행복하셨을까? 그 순간이 행복하셨을까? 만약에 콩 팔고 팥 팔면서 콩을 팔면서도 그 콩 아래 그 이쁜 동글동글한 모습을 즐기셨다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아휴 이놈 콩이 올해는 왜 이렇게 덜 여물었나, 올해는 팥이 왜 이렇게 수확이 적은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오로지 화장실만 추구하시다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행복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어디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행복한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예, 7, 80년간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한 것도 있었고요. 꽤 많은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꿈도 있어야 된다. 학벌, 지식이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평화로운 마음. 행복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네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과 활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이 있으면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요소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른 것도 많지만 이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보면 시작이 그렇게 되죠.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만 가지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가 몇 개 안 돼요. 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어때요? 대하소설을 쓸 정도로 너무너무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몇 가지 안 되는 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단언하는 거, 제가 확신하는 거는 한 가지 있어요. 행복한데 이유가 하나다. 행복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말고요.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행복해야겠어.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오늘 행복해야겠어. 어깨가 걸리고 허리가 아파도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내 아이가 오늘 내가 제일 아끼던 컵을 깼어도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내 남편이 오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나는 행복할 거야. 오늘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심이 없이는 저 구름 켜켜이 높이 떠 있는 태양이 빛나는 거를 이 구름 하나하나를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하나만 먼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 행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결심하셨죠? 네, 오늘 나는 행복하기로 했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